안녕하세요. 여기는 방콕입니다. 제가 지금 방콕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저희가 빌렸던 집이 3주가 다 됐어요. 이제 한 5일, 6일 뒤면은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알아놨던 집 지금 잠깐 보러 가고 있어요. 일단 가까운 데면은 눈으로 봐야 알지. 눈으로 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죠. 생각보다 지금 있는 데랑 많이 멀지 않아 가지고 한 25분 이 정도 걸으면 되더라고요. 직접 가보고 있습니다. 제가 끄라비에서 한 달 동안 지냈던 집이 맨 처음에 알아볼 때 400만원? 이 정도였거든요. 400만원 정도 됐던 집을 160만원 정도까지 할인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가보는 집이 만약 마음에 들면은 한 번 더 그 방법으로 할인을 받아봐야죠. 근데 이 방법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제가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해외에 나온 외국인 입장에서는 할인받을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언어가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먹히나 안 먹히나 도전은 해봐야죠. 그나저나 어제 새벽에 비가 내내 내렸는데 너무 습하네. 조금 걸었는데 땀이 뻘뻘 납니다. 아주 뻘뻘 뻘뻘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아우, 근데 집 보러 가는 길에 골목 조금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대저택들이 많아. 부자들이야 하여간. 한남동이야 한남동. 그래도 여기도 방콕인데 이런 대저택을 어떻게 지었지? 부자네. 와, 살벌하다 살벌해. 담 넘지 말라고 유리 조각 깨놓은 걸 이렇게 붙여놨네. 와, 진짜 넘어가던 이 살점이 나만 하지 않을 것이야. 아, 진짜 살벌하다. 주인 성격 살벌해가지고 넘어갈 생각도 안 나겠다. 와, 여기는 동네가 좋네. 조용하고 깔끔합니다. 아주 내가 보러 가는 집도 이런 골목에 있는 깔끔한 데면 좋겠다. 다 왔다. 이쪽입니다. 이쪽 2층 아니면 3층 이쪽인가 보네. 다른 데였어. 바로 옆에 있는. 지금 호스트분이 안 와가지고 호스트 지인분이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세탁기가 2개가 있고요. 공용인가 봅니다. 오, 깨끗한데? 여기가 메인방. 와, 굉장히 넓어요. 괜찮은데? 작지만 주방이 하나가 있고요.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고. 화장실이 밖에 2개가 있네. 아, 이거 완전 편하겠는데 이거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방. There's terrace, balcony. 아, 발코니가 있구나. 이 두 번째 방에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발코니가 있네요. 괜찮네. 아, 옆방에도 발코니가 같이 연결이 돼 있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이랑 두 번째 방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네요. 이케아 제품을 쓴 것 같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놨네. 거의 그냥 스타일 자체가 다 이케아 스타일이네. 가구들 자체도 다 이케아 스타일이고. 어머, 쓰레기통마저. 쓰레기통도 제가 방금 고쳤습니다. 인덕션도 있네. 근데 한국짜리라 조금, 근데 무엇보다 조금 다행인 게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괜찮은 거 같지? 근데 뭐니뭐니 해도 이 방 또 쟁탈전이 장난이 아니겠는데? 와, 이 방이 제일 넓어. 제일 고급스러워.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이렇게 나가서 테라스 같은 공간도 있네요. 괜찮은데? 일단은 마음에 들기는 해요. 마음에 드는데 이게 어플리케이션 상으로 한 109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깎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펜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것들 몇 개 구비돼 있고, 큰 펜도 좀 있고, 식기구가 좀 많이 없네. 식기구 같은 게 좀 아쉽긴 하네. 인덕션이 하나가 더 있긴 있구나, 휴대용으로. 그러면은 괜찮지.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게 여기는 건조기도 있어요. 세탁기도 있고. 물론 공용이라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새벽에 돌리면 되지 뭐. 고군가. 지금 물세랑 전기세랑 싹 다 포함해가지고 한 109만원 정도? 이 정도 하는데 주인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여기서 지금 5명이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계약이 만료될 시기가 돼가지고 이제 집을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는 찰나에 대부분의 집들이 보니까 가격대가 되게 높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메로나 전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 이직 전에 아니면 퇴사 후에 해외에서 이제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셨었잖아요. 이제 이 시즌이 끝나면은 또 다시 그렇게 한 달이고 2달이고 약간 해외에서 지내고 싶으신 분들이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 보통 흔히들 이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에어. 요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이용하시죠.
아무래도 그 나라의 렌탈 사이트를 찾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렇다고 꼭 영어로 번역되는 사이트가 있는 것만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 때문에 분명히 그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잡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메로나가 급격히 확산이 돼가지고 태국으로 거의 도망치듯이 빠져나와가지고 잡았던 숙소가 끄라비에 있는 숙소였어요. 그렇게 7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잡으려고 했던 숙소가 맨 처음 가격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끄라비 자체가 관광객이 주로 오는 곳이고, 저희가 잡으려고 했던 숙소 자체도 굉장히 큰 빌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탓인진 몰라도 일단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봤죠. 호스트랑 한번 컨택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호스트랑 한참을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합의를 본 가격이 160만 원이었습니다. 160만 원이에요. 430만 원짜리가 160만 원까지 디스카운트가 된 거죠. 물론 메로나 시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해요. 어차피 안 나갈 거 뻔히 아니까 이 가격으로라도 줘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그 시즌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지나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도 분명 제가 했던 시도를 하시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거기서 알아봐야 되는 거는 일주일 단위 혹은 2주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 아니면 아예 장기,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도 호스트가 설정한 디스카운트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루, 이틀, 3일 요 정도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스카운트를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힘들죠. 왜냐면 어차피 3일 있다 나가고 2일 있다 나가고 이러면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디스카운트를 확 하기는 힘든데, 뭐 한 달 살기라든가 2달 살기라든가 이 정도의 어느 정도 달 단위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어느 정도 먹힐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플리케이션 내에 들어가가지고 인원수를 설정하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도시를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면 밑에 지도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아니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은 곳, 그쪽으로 한번 숙소를 알아보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숙소가 만약에 나왔다, 장바구니 담듯이 그냥 다 관심 목록에 담아 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날짜를 정하겠죠. 날짜를 정한 다음에 최종 요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1일부터 1일까지 이렇게 총 한 달을 만약에 렌트를 하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50만 원이라고 나와요. 근데 예약하려고 최종 요금으로 나가면 거기에 서비스 수수료가 붙고요, 그 다음 청소비가 붙습니다.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을 해요. 3일만 한다 그러면 서비스 수수료가 만 원인 게, 한 달을 한다 그럼 뭐 10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요금을 확인을 해요. 5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62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 다음으로 할 게 뭐냐, 호스트한테 컨택을 합니다. 호스트한테 이제 이빨린 소리를 하는 거죠. 네 빌라 너무 좋다, 네 아파트 너무 좋아, 근데 비싸, 나한테 날 위해서 50플리즈 깎아줄래?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호스트들 반응은 뭐냐면요, 이게 이미 최고의 요금이야, 더 이상 깎아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오거나, 아예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봤던 호스트들은 자기 개인 메신저 번호를 끊어서 알려줍니다. 여기로 컨택하자고. 근데 대부분 맨 처음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야, 더 이상 해줄 수는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호스트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너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게스트로서 예약을 하고, 호스트도 만약에 손님을 받으면 서로 보장되는 게 있어요. 게스트가 뭔가 물건을 파손하거나 뭔가를 훔쳐갔을 때, 예기치 못한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 호스트는 그 비용을 등록했던 카드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호스트 자체가 손님한테 약속을 안 지켰다, 뭐 불편사항이 생겼다, 기존에 계약했던 내용과 다르다, 이런 식이면 어플리케이션 내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컨택을 한 다음에 메신저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좀 더 확실해요. 그리고 또 호스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좋죠. 다른 거 없이 그냥 바로 캐시로 받으니까 조금 더 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요청을 하라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가격대 자체를 여행자들을 상대로 렌트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높게 측정돼 있어요. 현지인들이나 원래 알고 있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되게 양심적인 호스트가 우리 집은 원래 4만 원, 그러니까 난 4만 원에 올려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비싸게 해놓고 이거를 게스트가 물었다, 나이스인 거야. 뭐 이런 거죠. 시장 바닥에서 이거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만 원에 가져가면 나이스. 만 원이에요, 아 비싸요, 깎아주세요. 8천. 어느 정도의 내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고를 했어.
호스트가 그래도 결제를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하고 싶다 이러면 저한테 특별가를 싸줘요. 50만 원으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특별가 제한해갖고 50만 원이 딱 날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서비스 수수료예요. 걔가 청소비를 빼주고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줘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서비스 수수료.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러 갔다 온 집 있죠? 그게 서비스 수수료만 거의 10만 원이 나왔어요. 비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거품을 깎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족할 금액에 도달을 했어. 서비스 수수료가 딱 껴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메신저로 얘기하자. 왜냐면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번호라든지 이런 할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를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는 거죠. 내가 확인해보니까 너가 제시했던 특별가 제한에 근데 서비스 피가 붙었네? 내가 혹시 너한테 지불을 한다면 그 서비스 피를 빼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해서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를 하고 아마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게 불안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 고객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딱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 2만 원, 2, 3만 원도 아니고 무려 10만 원이 넘습니다. 10만 원이 뭐예요? 거의 2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가격을 주면서 호그와트로 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인 거예요. 무조건 된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만 하다는 거죠. 한번 할인받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총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 최종 확인을 해보니까 약 53만 3천 원 이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호그와트행 열차를 타고 바로 결제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호스트한테 연락을 했죠. 역시 약을 팔죠. 이거 이미 50% 할인된 거래.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원래는. 이 호스트 얘기대로라면. 근데 사실 100만 원까지는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알가리 타고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이틀 뒤에 보냈던 것 같아요. 내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거기 맘바트에 들어갔대. 혹시 내가 거기에 맘바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에어컨도 잘 끄고 다닐게. 혼자라서 물도 많이 쓰지 않아. 거듭 강조를 했죠. 맘바트에 내가 혹시 들어갈 수 있냐? 맘바트면은 오늘 환율로 치면은 38만 8천 원 정도예요. 갑자기 알겠대. 특별가 제한이 다 옵니다. 근데 서비스 수수료는 네가 내야 돼. 나는 맘바트에 해줄게. 하지만 서비스 수수료는 네가 내라. 이래서 측정된 금액이 43만 원 정도입니다. 3만 원 정도가 서비스 수수료로 또 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현금 다이렉트로 줄게. 맘바트 콜? 바로 오케이. 그러니까 바트로 치면은 한 13,700바트? 이 정도 되는 걸 3,700바트를 깎은 맘바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잡아도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 정도는 해요. 이렇게 내고가 가능한 이유가 제가 호스트 입장이 돼보면 알 것 같아요. 하루에 5만 원짜리인 방이 30일 동안 만실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만실일 때도 있겠죠. 휴가 기간? 뭐 이럴 때는 만실이 가능할 수는 있어. 하지만 항상 만실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매번 다른 손님들이 계속해서 지내는 거라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5만 원짜리 30일 만실이면은 150만 원이라 칩시다. 근데 한 사람이 30일 동안 너네 집을 다 빌리겠다. 그래, 신경 쓸 거 많이 없으니까 120만 원까지는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실이 된다는 가정하에 150만 원을 버는 거지 절대 만실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주면 될까? 이러면서 어느 정도 신경은 최소화할 수 있고 보장된 금액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좋아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거고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 방금 전에 보고 왔던 집 있잖아요. 한 109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92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무려 10만 원이 넘는 돈을 또 절약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 첫 번째, 내가 갈 도시와 인원수 그리고 날짜를 설정한 다음에 검색을 해본다. 지도를 펼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숙소를 결정을 한다. 두 번째, 최종 결제까지 가가지고 청소비나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다. 세 번째, 호스트한테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얼마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 있냐고 묻는다. 네 번째, 만약에 호스트가 특별가 제안을 했을 때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지우고 싶다면 호스트한테 다른 메신저를 이용하는지 물어보고 직접적으로 다른 메신저를 통해 컨택을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혹시 내가 너한테 페이를 직접적으로 하면은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 혹은 서비스 수수료를 왜 이러지 발음이? 혹은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시켜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이건 어차피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려는 사람의 협상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이 정도만 아마 하셔도 개만족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뽑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제 채널을 봐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한 달 살기 계획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빨빨 돌아다니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그런 영상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정보가 좀 유용한 것 같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